인간은 낯선 것을 보게 되면,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적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 적대감은 실체적으로 우월감 혹은 열등감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낯선 이에 대한, 이방인의 외인에 대한 그 적대감을 지노포비아라고 하는 학문적인 말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적대감, 이방인 적대감의 이방인 혐오증의 그 극단적인 그 예를 이집트의 파라오 투탕카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922년 영국의 그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투탕카멘의 유적이 발굴이 됐습니다. 이 투탕카멘은 어린 나이에 파라오가 되어서 죽은 나이도 18세, 만 18세의 나이로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상을 다 가지고 있던, 세상에 가장 강력한 그런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소년 파라오는 그 앞에 있는 그 파라오들, 그리고 뒤에 있는 모든 파라오들이, 무덤들이 모두 발굴이 도굴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여러 가지, 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엄청난 그런 보물들과 함께 그 안치가 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발굴이 되어 버렸어요. 도굴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20세기까지 그 파라오의 그 무덤이 도굴이 되지 않고 그대로 온전히 남아있으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100년 전에 이 완전한 상태의 파라오의 무덤이 발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보다도 위대했던 업적을 많이 세운 파라오들이나 혹은 그 뒤에 있는 그런 수많은 파라오들, 또 그보다도 더 오랜 그런 장수를 했던 그런 파라오들에 비해서 어린 나이에 파라오가 되어서 또 어린 나이에 죽은 그 투탕카멘이라고 하는 파라오가 이집트의 전 파라오들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그 파라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굴 100주년 기념을 해서요, 작년 10월부터 올해의 그 4월까지 6개월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그 투탕카멘 발굴 100주년 특별 전시회, 그리고 부제를 파라오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아서 전시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보신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꼭 봐야 되는 전시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서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집트 간다고 해서 그만큼 다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 사는 동안에 있어서 그 한 번 찾아오기 힘든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하기야 우리나라가 워낙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유치하자고자만 하면은 그 이후에라도 있을 기회가 생길 수는 있긴 합니다만, 그런 흔치 않은 그런 기회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각종 그 안에 있던 파라오의 그 무덤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전시가 되어 있는 가운데서 전시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그 전시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가장 세계적으로 알려있는 그 황금 마스크,
여러분들 보셨던 입니다. 아마 20세기 전체를 통틀어갖고 고고학상 1960년대에 사해 사본의 발굴과 함께 두 개의 양대의 20세기의 그런 고고학 발굴, 위대한 발굴이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그 파라오의 무덤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어떤 사람은 그 전시회에 와서 저 파라오의 황금 마스크 투탕카멘의 를 보게 되면은 조금만 한 시간 뚫어지게 보고 가면은 값어치 다 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유명한 그런 그 마스크입니다. 저 얼굴을 보게 되면 앳된 소년의 얼굴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 그런데 파라오의 그 비밀 중에서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비밀 중에 하나가 이 소년 파라오가 왜 죽었을까? 그 당시 세계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장 영광된 그런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 왜 죽었을까 하는 그 사인에 대한 그런 비밀 궁금증입니다. 오랫동안 지나간 100년 동안에 그 비밀을 풀기 위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저런 그 시도를 했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 대한 그런 설명을 내어놓았습니다. 어느 영국의 명수사관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파라오의 그 시신을 보니까 다리뼈가 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난간에서 떨어졌거나 혹은 그 이집트 왕들이 사는 끄는 그런 전차, 말이 끄는 그 수레, 거기에서 이제 수레를 즐기다가 떨어져서 아마 다리뼈가 부러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죽었을 것이다 하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혹은 다른 수사관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당시에 왕가를 조사를 했더니 이 어린 왕의 왕비와 그리고 또한 그 재상 한 사람이 이제 서로 좋아서 그래서 이 왕을 살해한 것이다. 어린 소년 왕을 살해한 것이다. 그래서 그 살해할 때에 머리에 찍힌 자국이 있다. 그래서 머리뼈가 이제 구멍에 난 찍힌 자국이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혹은 어느 세균학자가 그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 안에 이 미라를 관 속에 있는 미라를 조사를 했더니 그 속에서 말라리아 유충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 파라오는 모기에 물려가지고 말라리아 병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또 설명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는 그 인간의 DNA를 이제 분석하는 기술이 발달이 됐어요. 그전에는 정말 살아있는 사람의 그 DNA만 합니다만, 지금은 죽은 사람, 그것도 수천 년간 미라로 묻혀 있었던 그 사람의 그 DNA까지도 복원을 해내는 그런 그 놀라운 인간의 말하자면 의학의 발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그 앞에 있던 여러 가지의 그 이론들을 모두 뒤엎고 마침내 이 소년 파라오가 죽은 원인을 그 유전학자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설로 그 앞에 있던 모든 그런 수사관들이나 혹은 세균학자들의 그런 것들을 모두 뒤엎고 정설로 지금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파라오는 투탕카멘은 보니까 겸상 적혈구 변형증이라고 하는 것을 병을 알았어요. 유전적인 질병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피의 속에 보면 적혈구가 있잖아요. 그 적혈구가 말하자면은 난 모양으로 구부러지는 병이래요. 그래서 어쩌다는 거냐? 유전병인데 그런 병 그러면 어떤 병이냐? 그렇게 되면은 이 파라오는 또 보니까 언청이었다는 거예요. 언청이. 그래서 심각한 그 언청이에요. 입 안이 거의 절반으로 갈라져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고통을 음식을 삼키고 말을 할 때마다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음식물을 먹을 때에 그 음식물을 온전히 먹지 못했을 것이고 이 투탕카멘은 음식의 절반을 흘렸을 거예요. 입으로 줄줄 흘리면서 밥을 먹었을 것이라고 하는 이 판단을 분석을 해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유리턱이라고 그러는데 정말로 이 파라오의 턱을 조사를 하니까 이 사람은 이 소녀는 턱이 다른 사람보다 길게 이렇게 주걱턱이죠. 말하자면 조금 주걱턱으로 그리고 가늘게 돼 있어서 누가 슬쩍 주먹으로 치기만 해도 정말로 부서졌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파라오의 얼굴을 치는 그런 사람이 있었겠습니까만 그걸 맞았다고 하면 이 턱은 여지없이 부서졌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의 골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소녀는 남자인데 이 파라오는 남자인데 남자 파라오인데 골반은 여성 골반이라는 거예요. 기형 골반이죠. 여성의 골반을 가지고 있는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신체의 균형이 맞지가 않는 거죠. 남자로서.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발의 기형이에요. 발이 자꾸 안쪽으로 굽어 들어가는 그런 질병을 앓았기 때문에요. 제대로 걷지를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부장품 중에서 무려 지팡이가 130개가 나왔어요. 파라오의 지팡이 130개가 나왔는데 그 130개의 지팡이들 보니까 진짜로 쓴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130개 지팡이를 사용한 흔적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달았다는 거죠. 실제로 이 18살에 죽은 아이가, 소년이 그 지팡이를 한두 개도 아니고 130개가 다른 자국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지팡이를 의지해서 그렸다는 겁니다. 자, 당대의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지위에 그리고 최고의 영광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 나도 그런 높은 지위에, 영광된 지위에 한번 올라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원하는 사람, 나도 투탕카멘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고 원하는 사람 아마 지금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왜? 그 모든 것이 말하자면은 유전적인, 아까 있는 겸상적혈구 이상증이라고 하는 바로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피가 잘못된 이상, DNA가 그야말로 전부 다 이제 헝클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소년 파라오는 어떻게 해서 그야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라고 하는 그 말 그대로 그야말로 머리는 입은 이 천정이 갈라지고 그리고 또한 턱은 주걱턱으로 유리턱이고 그리고 허리는 구부러지고 또 골반은 여성 골반이고 그리고 발은 뒤틀어지고 그런 것을 살다가 그야말로 18살이라고 하는 그런 어린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난 그런 파라오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왜 그런 DNA 이상이 났냐 하는 것을 아니까 이 파라오 가문, 파라오들은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정말로 세상의 군주들이 다 영광스럽지만은
이집트의 파라오는 너무 영광스러워요. 예. 그야말로 그건 살아있는 신이에요. 그래서 떠받들려지니까 이 파라오들은, 파라오 가게들은 다른 나라의 이민족뿐만 아니라 또한 사회의 또 다른 계급들뿐만 아니라 파라오 가문 말고는 다른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지노포비아, 그러니까 이방인 혐오증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글들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다른 가문들하고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탕카멘만 조사하더라도 바로 직계의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결혼한 것이 누이와 결혼을 해서 낳은 아이들이에요. 투탕카멘도 또한 누이와 결혼을 했어요.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만 만약에 그 아이가 낳았다면은 그 아이도 마찬가지여서 그 위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이 파라오들이 즉위를 하게 되면은 파라오들이 이제 신부를 맞아 드릴 때에 가장 많은 경우에 맞아 드리는 것이 바로 누이를 맞아 드립니다. 우리가 역사상 최후의 마지막 파라오라고 하는 클레오파트라, 이 사람이 율리우스 카에사르와 그리고 또한 나중에는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애인이 되었습니다만, 그 이전에 결혼을 했을 때 역시 동생과 결혼을 했어요. 동생과 결혼을 했다가 이제 이혼을 했죠. 그러니까 모든 파라오들이 누구와 결혼을 했느냐면 누이와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유가 뭐냐 하면 지노포비아. 파라오는 너무 존귀하고 그리고 너무 영광스럽고 그리고 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있어서는 이집트의 다른 가까이 있는 신하들조차도 그 눈에 차지를 않는 거예요. 저희들끼리 결혼을 하는 거예요. 오누이들이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이방인 혐오점의 결과로서 뭐가 생기냐면은 바로 이 유전적인 병이 나는 거예요. 유전적인 병이면 유전만 병이 아니라 각종 병들이 나니까 온 신체가 그야말로 떠받들려지는 신처럼 떠받들려지는 존재고, 죽어서는 저렇게 황금관에 의해 가지고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치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불행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오늘 이제 이 추석 명절을 우리가 보내는데, 그 추석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면은 바깥에 있는 그런 외인들이죠. 외인들을 맞아들이는 그런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추석 명절의 기원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신라의 유리왕으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리왕이 이제 신라는요 어떤 나라였는지 하면은 그 당시는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으로 나누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고구려와 신라와 백제와는 달리 신라는 그 안에도 또 다른 이질적인 집단이 있어요. 가야라고 하는 그런 있어요. 그 가야가 어느 지역만 가야고 이쪽은 아니고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섞여 있는 거예요. 가야. 그러니까 베타성이 아주 강한 그런, 특별히 또 신라 그 지역은 산악 지역이니까 베타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들판은 좀 포용성이 강하고 그리고 산악 지역은 베타성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 신라에서 참 골치 아픈 것이 바로 이 배타성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이걸 하나로 통합을 해낼까 하는 것을 이제 그 왕들이 연구를 하는 가운데서 유리왕이 그 삼성육부라고 해요. 육부에 있는 그런 그 고관들의 부인들을 전부 불러 모아가지고 길쌈 대회를 한 거예요. 7월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달 동안 길쌈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쌈 대회를 해가지고 서로 뭐 그 응원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길쌈 대회를 해서 마지막 8월에 이제 중순에 이르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승부를 냅니다. 어느 쪽이 더 배를 잘 지었느냐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하나가 된다. 그래서 가운데서 모인다. 그래서 한가위라고 하는 것이 한 하는 말은 크다는 뜻이고 가위 하는 말이 그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제 그 신라에서 그때서 가배, 그래서 가배라고 합니다. 가운데에 모이는 거예요. 하나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춤도 음주 가무를 같이 하고 그리고 음식을 같이 나누고 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보내는 그런 말에서 바로 이 한가위 하는 말이 그 추석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한문이고 우리말로 한가위 하는 말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회에 말하자면 그 소셜 인터그레이션이라고 해서 사회 통합을 이루어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회 통합의 정신, 이런 그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전성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삼국 통일도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안에서 이제 이 유리왕이 했던 그 조처는 뭐냐면은 이 안에서 있는 그 신하들조차도 너하고 나하고 같이 어울려? 어림도 없다. 나는 성골인데 진골하고 같이 어울려? 이러면서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성골만 돼도 진골만 돼도 이게 그 육부 안에 들어가는 그런 높은 관직인데 불구하고 상대도 안 하는 거예요. 그 골품제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골품제의 골이란 걸 말하자면 뼈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난 너하고 뼈가 달라. 뼈가 다른데 너하고 같이 상종하게 되겠어? 하고 그 지독한 그런 배타성을 나타내는 그런 그 모습이었어요. 너하고는 종류가 달라. 뼈가 달라. 이런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 나라가 제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언제나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나누고 하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그거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띠를 만들어 가지고 달을 보고 돌고 같이 놀고 음식을 나누고 하면서 사회적인 통합을 이루어 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추석의 기원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그 인민족의 대명에서 가족을 만나는 건데 가족을 외연 확장하는 그런 것이라고 되시면 돼요. 우리가 투탕카멘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은 뭡니까? 새로운 식구를 맞아들이는 것은 멀리 해야 돼. 멀리서 데려와야 돼. 예? 가까이서 데려오면 가까이서 데려올수록 문제가 돼. 이거는 생물학적인 유전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갖고 놀라운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삶에 중요한 그런 그 원리, 교훈을 그 속에 넣어놓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본능적으로 여러분들은 지노포비아, 이 이방인 혐오증이 다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있어요.
그것이 안에서 보면은 열등감이거나 혹은 그 우월감이나 어쨌든 간에 있는데, 우월감이 열등감이고 사실은 열등감이 우월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 열등감의 다른 편에는 우월감이 있고, 우월하다고 하는 것은 벌써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우월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월감과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이다, 그런 거예요. 정말 이런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 기독교, 우리가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입니다.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종교를 알아야 돼요. 내가 믿는, 내가 신봉하는 이 종교가 어떤 종교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건 뭐냐 하면은 오늘 그 말씀에서 보시는 것 같이 정말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 것은 뭡니까? 초등학교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얕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말하자면은 그 당시에 투탕카멘 같은 그런 그 파라오들은 이 존귀하고 신적인 존재, 우리는 신인데 말이야, 신이 어떻게 사람하고 결혼을 하겠느냐 해가지고 그런 엄청난 재앙이죠. 그 황금관에 지금 누워있긴 합니다만 얼마나 불쌍해요. 그 인생으로 보게 되면은 얼마나 불쌍한 아이입니까? 그게 제대로 먹기도 했어요. 말을 제대로 했겠어요. 뭐 침을 질질 흘리고 뭐 제대로 그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 그런 뒤뚱뚱한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단 말이에요. 왜? 크게 말하자면은 그 이방인 혐오증이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초등학문이에요. 이거 말하자면. 그럼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그거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 다 죽고 이제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런 거는 초등학문 같은 것은 왜? 다 한때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다 세상. 근데 이제 이 1절에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그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이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보시면은 2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말씀인데요, 물론 뭐 잘 번역을 한 것입니다만, 그러나 원문의 원래적인 뜻을 제가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 원래 원문이 가지고 있는, 바울이 원래 썼던 것에 뜻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외인이라고 하는 말이요, 그 낯선 사람이에요. 인간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그런 외인 혐오증의 그 혐오를 느끼는 낯선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한 바깥 사람이에요. 나그네가 아니고, 나그네는 좋게 생각하면은 여행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 쪽 안쪽이 아니다. 바깥 쪽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 옛날에 이 동네의 그 역사를 찾아보면요, 한 세기 전입니다. 여러분 전 세대에 보면은 이 용강동과 신수동이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싸웠느냐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신수동으로 다니지를 못할 정도예요. 여기 바로 옆에 있는 동네인데요, 못 다녀요. 오면은 가만 안 놔도 시비를 걸고 두들겨 패는 거예요. 돌 던지고. 그럴 정도로. 왜요? 그게 이제 왜 그랬냐면, 그게 말하자면은 이 바깥 사람 혐오증입니다. 바깥 사람 혐오증, 외인 혐오증.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사역을 떼어주세요. 보시면은 오직 우리는 같은 거룩한 동네 사람이라고 해요. 스윈 폴리오이라고 하는데, 스윈 하는 말은 그런 같은 그런 뜻입니다. 싱크로나이즈, 싱크레티즘, 신디사이즈 하는 그 신입니다. 같이,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신 폴리오이 할 때, 폴리오이는 폴리스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 폴리오이, 같은 동네 사람이다, 그런 얘기다. 정확하게 말하면 신 폴리오이 하는 것이 같은 동네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더 나아갔고 하나님의 같은 권속이다 하는 것이 오이케오스라는 말을 썼어요. 오이케오스 하는 말은 이게 집사람이란 뜻입니다. 옛날에 우리말은 집사람이 주로 어디에 씁니까? 부인을, 자신의 아내를 가리킬 때, 다른 사람이 소개할 때 우리 집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집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오이쿠스 하는 말이, 이 말이 헬라어로 집이란 뜻입니다. 집. 그래서 오이코스 하는 말이 집사람이란 뜻이에요. 말 그대로 집사람. 이 말이 영어에 두 군데로 남아 있는데요. 하나는 에큐메니칼, 일반적으로는 잘 안 씁니다만 기독교인들은 잘 알죠. 에큐메니칼 하는 말이 오이쿠메네, 오이쿠스 하는 집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오이쿠스, 헬라어의 오이쿠스 하는 말에 에큐메니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교파 따지지 말고 한 집이다, 그런 얘기죠. 한 집이다. 감리교, 성결교 따지지 말고, 장로교 따지지 말고 우리 한 집이다 하는 것이 에큐메니칼 정신이에요. 또 하나가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코노믹 하는 말에서 남아있습니다. 이코노믹, 경제라고 하는 말이죠. 그게 무슨 얘기냐? 오이쿠메네 하는 말이에서 이코노믹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말하자면 돈, 여러분들의 지갑 속에 있는 돈 누구하고 같이 쓰나요? 길거리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쓰지 않죠? 여러분 지금 있는 지갑 속에 있는 돈 저하고 같이 쓰지 않으시죠? 왜요? 식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집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돈 자녀하고는 같이 쓰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건 집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집사람의 의미는 뭐냐 하면, 경제적으로 보면 돈같이 쓰는 사람입니다. 돈같이 쓰는 사람.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고 요즘은 따로따로 이렇게 챙긴다 하는데, 듣기에는 저는 아슬아슬합니다. 그런 게 있다. 남편은 남편 보는 거, 아내는 아내 보는 거 따로 이렇게 통장에 넣어가지고. 제가 듣기에는 아슬아슬하다. 정확하게 말하면, 경제적으로 얘기하면은 두 사람은 말하자면은 집사람은 아니구만, 그런 얘기야. 그게 집사람은 아니지. 집사람이나 한 집에서 돈이 같이 들어가니까 경제라고 하는 말이, 이코노믹이란 말이 그든 뜻이니까, 원래 집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으니까, 그게 오이쿠스, 오이쿠메네 하는 말에서 나왔으니까. 자, 여러분, 오늘 우리 그러면은 한 번 더 띄워주실래요? 우리 한번 읽어보고 마치십시다. 여러분들이, 자, 우리들이 어떤 존재냐, 우리들의 신앙이 어떤 존재고 우리는 어떤 존재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낯선 사람도 아니고 바깥 사람도 아니다. 오직 같은 거룩한 동네 사람이고 하나님의 같은 집사람이다. 집사람이다. 서로 여러분들 외연 확장입니다. 같이, 너하고 같이 상종하네. 너 지금 이 예배는 같이 드리고 같은 예배실에 있고 너 옆에 있는 것 같지만 불편해.
그건 초등학문입니다. 초등학문. 예, 맞아들인 서로.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하면은 바깥 사람을 집 사람으로, 바깥 사람을 안 사람으로, 그리고 또한 그 외인을, 나그네를 집 사람으로 맞아들이는 그런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가위를 맞아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모두를 맞아들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그리고 또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 하는 귀한 이 명절을 맞이하여서 주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 모든 사람을 우리의 가슴을 열고 맞아들이는 우리 주님께서 그 하늘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맞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